자, 교재는 262페이지 절도죄입니다. 자, 서론을 보죠. 자, 서론 보기 전에 조문부터 가보죠. 자, 329조가 절도죄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이 객체가 되죠. 타인 재물을 절취한 자가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보시면 자, 절도죄 서론. 자, 절도죄는 타인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서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고 했고, 이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고 오는 것을 우리가 탈취죄라고 말씀드렸고, 영득의사가 있으니까 영득죄고 객체가 재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죄만 된다. 그래서 절도죄는 재물죄, 영득죄, 탈취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침해 범위고 미수가 있습니다. 자, 강도죄하고 비교가 있는데요. 자, 강도죄하고 일단 비교를 해보면요. 절도죄는 재물만 객체가 되지만 강도죄는 재물 되고 여기 이익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것이므로 둘 다 탈취죄라 부르고요.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강도는 폭행 협박이 있어요. 근데 절도는 그게 없죠. 그리고 예비음모 같은 경우 강도는 있지만 절도는 없다는 거. 그리고 친족 상대로 됐죠. 절도는 있지만 강도는 그게 없다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절도죄 한번 가봅니다. 자, 객체가 이제 타인 재물이라고 했어요. 이 타인 재물은 타인 소유. 여기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어요. 타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소유 플러스 타인 점유. 그렇죠? 요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절도라고 합니다. 이때 타인 속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공유물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객체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타인의 단독 소유뿐만 아니라 그렇죠? 공동 소유도 포함된다. 점유도 마찬가지죠. 타인의 단독 점유뿐만 아니라 공동 점유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받으시고 이 공동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저 앞에서 다 했어요. 여기에는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이 포함되는 개념이고 그 CF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판례 한번 가봅니다. 판례 중요합니다. 일단 별표 치시고요. 자, 그 밑에 것도 다 중요해요. 자, 여기도 별표 쳐보시고요. 그 밑에 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요. 전부 다 A급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쭉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자, 꺽쇠 1번 나와 있죠? 자, 병은 승용차를 구입을 하면서 장애인증을 갖고 있으면 자동차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죠. 그래서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 애인 갑의 모인 을의 명의를 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인, 그 예비장모죠, 예비장모. 이 장모될 분의 명의를 빌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을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 빌려준 자.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저 횡령죄 할 때 배우겠지만 이것을 명의 수탁자라 불러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뭐라 한다? 수탁자라 한다. 그럼 병은 뭐가 되겠습니까? 병은 명의를 빌려받는 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명의 신탁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밑에 명의 신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명의 신탁 법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건 민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형법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민법에서 명의신탁 법리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찾아가서 이걸 해석을 하면 대내적 관계가 있고요. 자, 대외적 관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럼 대내적이란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 말입니다. 즉 신탁자와 수탁자의 사이에 있어서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봐봐요. 자, 예비 장모가 명의만 빌려줬잖아요. 그럼 차는 누구 돈으로 샀을 것 같아요? 장모가 돈까지 줬을까? 뭐 장모가 엄청 부자라면 그럴 수도 있죠. 싸이언데 뭐 차 하나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장모가 명의만 빌려줬고 차는 누가 샀냐면 차는 이 병이 자기 돈으로 차를 산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 면세 혜택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은 누가 샀어요? 실제로 차는 누가 샀습니까? 실제 구입자는요. 여기서 요 실제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요게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자동차는 누구 소유다? 장모는 명의만 빌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소유자는 병이죠, 병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명의 자체가 이 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차는 이 병의 소유를 할지라도 명의 누구 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을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을 명의.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대외적 관계라고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아니라 외부인, 즉 제3자에서 봤을 때 제3자가 보면 자동차 등록증부터 보자고 하잖아요. 그럼 등록증에 누구 명의로 돼 있습니까? 예비장부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장부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이란 말은 제3자가 개입되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을 소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갑은 늘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이 갑이 누군가 하면요. 갑이 누구라 그랬어? 갑이 이제 애인이잖아요. 그쵸? 애인. 그래서 요 갑이 누구예요? 갑이 이제 예인이에요. 둘이 결혼할 것 같았는데 결혼 직전에 깨져요. 깨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엄마가 그래요. 야! 너 내 명의로 돼 있는 저 차 갖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차를 갖고 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로부터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 딸이 이 엄마가 이제 둘이 공모하죠. 어쨌든 공모합니다. 둘이 이제 공모해요. 공모해서 허락받고 그녀의 인감증명을 교부받은 다음에 위 승용차를 병 몰래 가지고 와요. 이 옛날 남자 애인 몰래 차량을 갖고 와요. 그쵸? 갖고 와서 뭐 내가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쵸? 이 사람의 차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때 여기까지입니다. 요때 여기까지가 무슨 죄가 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절도가 되는 거죠. 자, 요것을 노트를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는 11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거죠? 이제 을이 엄마고요. 이제 갑이 딸이고요. 그 다음에 병이 옛날 남자 애인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을은 수탁자고 병은 신탁자다는 것 얘기했고, 차량은 병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병이 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딸과 둘이 공모를 해요. 그래서 딸이 보조키를 이용해서 병이 갖고 있는 이 차량을 병 몰래 차량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와요. 이렇게 몰래 가지고 와서 뭐 내가 타고 다닐 거 아니니까 이렇게 중고차 매매하는 사람, 그 중고차 직원에게 차량을 팔아먹어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딸이 이 남자 몰래 차량을 갖고 왔다고 했을 때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 이 차량은 누구 거라고? 대내적 관계에서, 즉 수탁자와 신탁자 관계에서 병소유라고. 병소유. 남자 소유란 말이에요. 남자 소유.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은 남자 소유이고 남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녀 사이에서 봤을 때 이 차량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갖고 오면 이것이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요때 제3자가 누굽니까? 여기 갑입니다. 갑. 딸입니다. 딸. 수탁자 엄마죠. 엄마. 요것이 이제 을이고요. 신탁자가 이제 병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 신탁자 몰래 동그라미 쳐보세요. 갖고 왔다라고 했을 때 절도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총론 시간 공모 공동정모 할 때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무지무지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올라가서 꺽쇠 2번을 가봅니다. 자, 이 딸이 차량을 갖고 왔죠. 그래서 매매상을 찾아가요. 그래서 마치 차량이 자기 엄마인 것처럼, 그쵸? 자신이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를 했다. 이 사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차량을 파는 거죠. 차량을 팔았고 나는 돈을 받았고 등록증 뭐 다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기는 이게 사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행사해서 돈 받고 튀었을 때, 돈 받고 차 갖고 돈 받자마자 차 타고 도망갔을 때 이것이 사기가 되는 것이지, 돈은 받긴 받았지만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춘 행세를 했지만, 그렇죠? 매매에 필요한 모든 서류 다 주었고 차량도 넘겨줬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즉 자동차 매매상은 소유권, 차량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직원은 손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설령 신의 측상 고지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기망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기죄가 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기죄가 안 된다. 왜? 상대방이 권리 취득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처분할 때 우리 엄마 명의 소유다. 등록증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탁자가 처분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즉 엄마가 처분했든 딸이 처분했든 똑같이 사기죄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잘 나와요. 둘 다 알아두세요. 하나 더 보죠. 자, 어른 신용 불량 정보가 되어 있어서 이게 사장인데요. 가게 사장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신용 불량자들 많이 있어요. 자, 그 자신의 명의로 카드 가맹점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종업원으로 일하던 갑으로부터 허가 명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의를 빌려주는 거죠. 자, 이 사람을 명의 빌려준다. 명의 빌려주는 자. 이 사람을 누구라 한다고요? 이퀄 명의 신탁자, 수탁자라 한다고요. 수탁자. 그러면 갑은 뭐가 되겠습니까? 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을은 신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관계에서는 둘밖에 안 나와요. 둘밖에 안 나온다고요. 제3자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했다고 했죠. 사업자 등록증. 이 사업자 등록증을 했다라고 했을 때 허가 명의 사업자 등록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구 소유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빌려주는 자 소유가 아니라 사장 소유예요. 사장 소유. 아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신탁자죠. 명의 신탁자. 이게 을이었는데 이 사람 소유가 되는 거예요. 둘 대내적 관계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을이 교부받아서 이를 손가방 안에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처 손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자 소유자는 모두 다 을인 거예요. 을. 근데 갑이 이를 꺼내 갔다는 거지. 뭐가 되겠습니까?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즉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자기 소유 점유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밑에 절도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권리행사 방해죄하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허가증과 등록장은 피해자 소유가 되었단 말은 이 을이죠. 을의 소유가 되었고 을이 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여자인 갑이 이 사람이 가져간 것은 절도가 된다 이 뜻이죠. 그쵸? 자, 그 다음 판에 또 볼게요. 이 판에도 중요합니다. 자, 둘은 내연 관계였다는 거예요. 동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쵸? 동거했다. 자, 근데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죽어요. 동거하고 있는 갑이 죽어요. 그래서 갑의 상속인 을, 병의 소유가 되었다. 소유권은 상속이 되잖아요. 소유권은 상속이 되지만 점유권은 상속이 안 돼요.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상속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점유권은 상속이 안 돼요. 물론 이제 민법에서는 상속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형법에서는 상속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등기 권리증이 뭐예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이 집문서예요. 집문서. 이 등기 권리증을 이 아파트에서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이 동거녀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갑녀 A녀의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여기죠? 여기. 자, 지금 보세요. 자, 여기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아파트에 요 갑이 있는데 갑이 죽었어요. 갑이 죽었고 이것이 뭡니까? 이게 등기권리증이야.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 손가방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핸드백 안에 이 갑의 핸드백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 동거녀인 내연녀가 이 가방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몰래 가져갔다 이거예요. 이것이 절도죄가 될 수 있을까? 검사는 절도죄를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을병이라는 그 아들 있죠? 아들, 자식들. 이 자식들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 아버지랑 같이 살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제 젊은 년이랑 욕해서 죄송합니다. 젊은 애랑 이제 동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상속이 되겠지만 점유권은 상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소유자는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이지만 점유자는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내연녀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타인 소유, 즉 자식들 소유라고 볼 수 있지만 타인 점유가 아니죠. 즉 절도가 되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여야지만 절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타인 소유이지만 타인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를 기소했지만 절도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횡령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검사가 기소한 대로 판례는 판단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횡령이 되려고 한다 하더라도 뭐 사실상 위탁관계가 있으면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횡령죄로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검사가 기소했던 것 자체가 절도죄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된다 안 된다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쭉 가보시게 되면 자, 이 꺽쇠 2번 가볼게요. 꺽쇠 2번을 가보시면 좀 내연 관계에 있는 자가 동거했다고 했잖아요. 사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보시게 되면 절도가 된다 안 된다? 절도 밑줄 그으시고 X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1번도 나와요. 1번. 1번을 보시면 이 점이라는 개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법상의 점유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점유 상속이라는 것이 있지만 형법에서는 점유 상속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검은색 글씨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 상속인이 그 자식들이죠.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져야지만 점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사실상 지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죠. 사실상 지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유권이 부인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고 이 지문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봐두시고요. 꺽쇠 2번은 당연히 봐두셔야 되는 거고요.